일반 전표 입력, 기본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 구분은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아래 하단에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은 현금 출금, 2번은 현금 입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차변은 왼쪽, 4번 대변은 오른쪽. 그렇기 때문에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할 시에는 양쪽에 값이 다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만 대차 차액이 안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시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력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차변 금액만 입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차변 대변 금액을 틀리게 입력을 하게 되면 위에 상단에 대차 차액 칸에 이렇게 차액 금액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금액 칸 밑에도 차액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차 차액이 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시에는 구분값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금이 포함된 대체 전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표로 입력이 가능하며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를 구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값을 입력한 다음 계정 과목 코드란에 이제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뭐 계정 과목 코드를 아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만약에 계정 과목 코드를 모르는 경우 계정 과목 칸에 계정 과목명을 입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F2번 코드 도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F2번이 다 이제 기능 키 코드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F2번 코드 도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계정 코드 도움이 나옵니다. 코드 도움에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는 채권 채무 관련 계정인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거래처별 잔액 또는 거래 내역을 관리를 위하여 코드를 입력을 하는 곳인데 거래처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거래처명이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거래처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처명을 입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F2 코드 도움을 눌러주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거래처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관리비 등의 입력 시에는 그냥 코드를 입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처명만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정 과목 코드랑 찾는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원하시는 거래처를 찾아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해당하는 거래처가 없으시다. 그러면 굳이 또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지 마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거래처 코드 칸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공이 5개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래처명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처 등록 탭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거래처 등록 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당 거래처의 상세 내역을 등록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는 아니면 아까 F2번 코드 도움 누르시게 되면 아까 거래처 도움 코드 창이 나왔죠? 여기 아래 하단에 신규 등록에 F3번 눌러주시게 되면 신규로도 간편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처 등록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요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적요는 칸에 놓으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적요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적요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굳이 적요 코드를 입력 안 하셔도 그냥 직접 거래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요 부분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저교를 뭐 새로 등록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는 메뉴에 여기서 저교 등록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데, 또 작업을 하시다가 뭐 저교를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굳이 아까처럼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해 주시지 말아 주시고, 위에 상단에 F8번 저교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 3만원 이상을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잠깐 계정 과목이나 이런 걸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대 지급 해갖고 3만원 이상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하단에 카드 등 사용 여부가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만원이나 3만원 이하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칸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3만원 이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칸입니다. 3만원 이상 지출 금액권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팁에 1번 신용카드, 2번 현금 영수증, 0번은 이제 부로 팁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건이면 이제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건이다 그러면 이제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외 거래일 경우에는 부를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증빙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부로 선택 시에는 총 4가지 이렇게 항목이 있으시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4가지에 이제 대한 해당 항목은 저희 이제 F1번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도 해당 관련 내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만약에 3만원 이상권의 뭐 거래건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해당하시는 코드로 꼭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3만원 이상권에 대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건 나중에 어디서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시냐면, 여기 회계관리 재무회계 장부관리 2 쪽에 이제 계정별 증빙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증빙 구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 이하는 또 3만원 이하로 나오고, 이 8번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3만원 이상권인데, 아래 하단에 보면 증빙 구분 값을 이제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증빙 현황 메뉴라는 게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자금관리 및 카드 매출 입력 방법과 부가세와 관련된 저교 번호를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등록은 매출을 하고 매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그 어음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을 한 다음에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한번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에 외상 매출 대금을 이제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을 입력을 하겠죠. 받을 어음을 이제 입력을 하고, 이때 어음의 거래처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실 분계에 이제 받을 어음 쪽에
선택을 하시고 위에 상단에 F3번 작은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받을 어음 탭이 생기면서 입력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은 필수로 입력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음 번호와 만기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예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행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지급은행 F2번 코드 도움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기관으로 등록된 은행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은행 없으시면 아래 하단에 신규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저격칸에 어음에 대한 내용 정보로 바뀌게 되면서 위에 상단에 자금이라는 탭이 뜬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금관리 어음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자금관리 사항은 이제 어디서 또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시냐면 여기 자금, 예산, 현장 등이라는 이제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에 가셔서 이제 자금관리 탭에 보시게 되면 받을 어음 현황이라는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 조회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제가 아까 입력한 이 내역이 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반 전표로 돌아와서 아까 그 자금관리 쪽에 이 전표를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받을 어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신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금관리 정보를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전표를 삭제를 하려고 하면 먼저 자금관리에 대한 정보를 먼저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이 전표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삭제를 하느냐? 아래 하단에 이제 받을 어음 탭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제 아래 하단에 아무 곳이나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F5번 삭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어음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서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적요 부분에 어음 데이터 내역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으시고 위에 상단에 자금이라는 탭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표를 삭제를 해보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먼저 그 정보를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전표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자금 관리에 받을 어음 쪽을 입력을 했는데 뭐 지급어음도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급어음도 만약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음이니까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 일단은 지급어음만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금관리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받을 어음이랑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에 지급어음 탭이 뜬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은 필수의 입력 값으로 이제 어음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 탭 등록이라는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기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음책 등록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이 어음책 등록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음을 여기서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지급은행까지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제 어음이 등록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등록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급어음 템에 어음 번호의 F2번 코드 도움을 눌러주게 되면 아까 어음책 등록에서 등록한 어음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음책 등록에서 등록한 어음 번호를 불러와 주신 다음에 이제 만기일까지 입력해 주시면 이제 아까 받을 어음이랑 마찬가지로 적요 부분이 어음 내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에 상단에 자금이란 탭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자금 정보를 먼저 삭제해 주신 다음에 전표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자금 예상 현장 등 모듈에 자금 관리의 지급어음 현황이 있습니다. 이 지급어음 현황에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매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의 적격 증빙을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가 결제수단을 카드를 사용을 하였을 때 증빙 중복을 표시를 해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인 신용카드 매출 발행전표 등 발행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이제 채권 계정이며 차변일 때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변 계정 과목에 이제 채권 계정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위에 상단에 카드 매출이 있으십니다. F7번 카드 매출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신용카드사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F2번 코드 도움을 눌러주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서 신용카드 탭에 매출, 구분값이 매출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조회가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값은 아래 하단에 팁에도 나와 있다시피 1번 세금계산서, 2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3번 계산서 그래서 해당하시는 증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제 제가 부가가치세 쪽에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제가 3번에 반영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조회를 해보게 되면 3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에 여기 10,000원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0원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반 전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적요 번호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품으로 매입한 것을 판매 목적이 아닌 직원 선물로 지급을 하였을 때 이 상품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에 포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의 대체 전표로 상품을 입력을 해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상품을 입력을 해보게 되면 아래 하단에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의 손익계산서 반영분이 있습니다. 이 코드로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메뉴를 조회를 해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발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의제 매입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제 매입을 한번 보게 되면 다시 일반 전표에서 이제 적요 코드를 6번으로 걸어주시게 되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6번이 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반영분이라고 적요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조회를 해보게 되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입력한 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농업이 매입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율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면 위에 상단에 공제율 일괄 변경 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의 다양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 자르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의 다양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